그리고 드디어 이제 영숙님의 자기소개가 시작이 됩니다. 32, 90이면 실은 이제 우리가 세는 나이로는 34시잖아요. 카톨릭 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있고요는 아니고 있었고요니까 이제 과거에 그 무용학과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레 전공. 그리고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육진흥원에 소속된 중고등학교 무용 강사. 근데 실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이쪽으로 왔다는 거는 지금 뭐 시간 강사를 하다가 이제 그게 좀 잘 안 풀린 케이스일 가능성이 있겠죠. 소속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요. 소속 프리랜서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영숙님의 커리어가 좀 원하는 대로 잘 풀린 케이스는 아닐 수 있죠. 좀 시간 강사를 하다가 좀 이렇게 좀 올라가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건 원하는 만큼의 커리어가 이렇게 한 줄로 굵은 줄기로 이어지지 못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실은 상철님과 함께 미국으로 가는 상상을 하면서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결혼 생활은 2년이 안 됐고 1년 넘었는데 2년은 채 되지 않았고 2019년쯤에 만난 지 한 달 만에 생겨버렸던 아기. 그게 이제 만난 한 달간 사귀다가 생긴 게 아니라 좀 보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연락이 되면서 이제 뭐 한 방에 그렇게 됐다고. 이제 한 방이란 표현은 그때 영숙 씨가 쓴 표현이에요. 실은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어쨌건 좀 축제잖아요. 일종의 축제 날이잖아요. 그런 축제의 날에 취해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남자와 그런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책임이지. 한편으로는 이건 뭐 안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나의 선택의 문제이겠죠. 집에서 계속 결혼은 안 된다고 해서 미혼모 시설도 알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무조건 낳아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은 여기서 이미 다 아이도 절반 이상의 아이를 지금 낳아본 입장이 됐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 아이를 낳아야 했거든요가 그렇게 비장한 말로 들리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숙 씨는 너무 비장한 일이고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을 겪은 거고 이렇지만 뭐 어쨌건 미혼모 시설을 선택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을지 아니면 부모가 반대를 하고 어쨌건 신뢰가 안 가는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영숙 씨의 말만큼 실은 비장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실은 제가 전에 이런 정말로 공중전을 겪었는지 한번 봐야지 영숙 씨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뭐 편집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게 여기 자기소개에서 나온 것만으로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는 아니고 산전까지. 왜냐면 실은 혼자서 아이를 뭐 키우고 사춘기 겪고 이러면서 또 일어나는 일들 그 와중에 뭐 누가 나랑 결혼하려고 했다가 또 사기 당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결혼할 나이가 됐더라. 그러면서 야, 내 인생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이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아이가 30개월이야. 그리고 그 남자도 실은 오랫동안 연락 안 됐다. 크리스마스 때 그때 관계를 해가지고 생긴 아이예요. 그러면 이게 공중전까지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걸 공중전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중전까지 겪은 건 아니거든. 지금 이것만으로는 그거 산전까지밖에 안 나왔다는 거지. 수전 공중전이 있었다면 편집된 거지. 실은 그 산전을 만들어낸 건 실은 영숙 씨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남자와 안전한 관계를 맺지 않은 것도 실은 자기 책임이지. 그리고 그 아이가 생겼음에도 그 아이를 최소한 출산하기까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자산이 없었다는 것도 약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책임을 그동안 지지 않고 살았다는 거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산전까지는 어쨌건 이 이혼 사유 여기서 나온 것만으로 보면 여기서 나온 산전은 물론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란 건 맞아요. 그럴 거야. 굉장히 책임감 없고 그런 사람인데 영숙 씨가 만들어 놓은 판이라는 거 생각도 들어요. 영숙 씨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결과지.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부모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이게 왜냐면 미혼모 시설까지 알아보고 그랬어요 라는 건 미혼모 시설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미혼모 시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 근데 안 갔다고 온 거잖아. 알아봤다는 건. 그러면 안 가도 됐다는 건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뭐 주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결국 부모의 도움을 받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기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보통 그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죠. 그리고 보통 연애를 할 때 사람을 알아보고 관계를 시작하죠. 그래서 관계를 시작할 때도 결혼 전에는 서로가 이제 피임을 열심히 하죠. 더 많은 쾌감이 있는 걸 알면서도 피임을 하죠. 덜한 쾌감을 하면서도.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본인이 실은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더 큰 쾌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쾌락을 미루기도 하고 좀 덜한 쾌락으로 한 단계 내리기도 하고 내 마음을 인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조금 어떤 사람인지 더 관심 깊게 알아보기도 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되기로 노력하고 결혼을 해서 서로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더 내 삶을 더 노력해서 뭐 경제적인 환경도 만들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치열하게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영숙 씨의 이 말은 정말 동감해요.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렇게 집안의 반대에도 선택했던 결혼, 평탄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가 이제 결국 입던 문제겠죠. 돈이 없어서 못 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물론 영숙님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실은 여기도 이제 분들이 있지만 입덧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있고 이제 가서 링겔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지. 그런데 이게 이제 공중전까지는 아니다. 여기 나온 거는 이제 물론 뭐 남자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 이제 오신 여러 임신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나도 저 정도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가 겪었을 때 정말 힘든 일이지. 왜냐면 물론 이게 임신했을 때는 뭐 라면을 먹는 건 좀 그렇지만 이온 음료가 싸지 않거든. 집안의 반대에도 선택을 했고 그대로는 이제 집안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진짜 가난한 입장에서는 이온 음료는 절대 저렴한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 음식이 넘어가질 않으니까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지 배가 고픈 걸 대신하기 위해서 이온음료를 먹는 건 좋은 선택지는 아니죠. 아무튼 그래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내 새끼를 온전히 키워야 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고 제 책임. 제가 선택한 제 책임인 거예요. 굉장히 비장하게 말하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어른이라면 다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어른이 문제인 거지.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저렇게 비장하게 말하는 거는 저런 생각이 특별한 줄 아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당연히 내가 선택한 내 책임이지.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기 암시일 수 있겠죠. 자꾸 내 책임이 아니라고 떠오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 피해자라는 상황에 대한 실제로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수전 공중전 내용일 거고 그 내용이 아마 편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에서 영식 씨가 결혼에 대한 아픈 기억에도 불구하고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영숙 씨가 말한 거에는 아픈 기억이라고 하면 아픈 기억인데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여기에서 조금 더 결혼에 대한 아픈 기억을 말을 했고 그 부분이 편집됐고 영식 씨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영식 씨는 지금 영숙 씨의 저런 말을 들으면서 영숙 씨가 지금 저런 상황에서 마음 아파했으니까 지금 결혼에 대한 아픈 기억이라고 지금 영숙 씨 입장에서 표현을 해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편집된 정말로 영숙 씨가 피해자인 어떤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 아들 효자로 안 만들고 싶거든요.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면 가장 멀리 떨어져서 살 생각. 그게 내 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나름의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내 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라져야 돼. 두 가지 해석이죠. 내가 만났던 남자가 고부 갈등이 있었다. 만났던 남자가 이제 그쪽 어머니가 아들한테 집착을 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했다.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뭔가 고부 갈등도 물론 그렇게 전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인 부분이 그렇게 결혼 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집안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정도로 뭔가 그랬다면 반대가 없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정말 그런 사람도 개입할 수도 있지. 어쨌건 그게 하나의 가설이고 또 하나는 그건 있었을 거예요. 겹쳤을 거야. 하나의 가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고 그리고 영숙 씨 자체가 이 아들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실은 벌써 생겼어.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의 존재는 이 아이에게 불행을 만드는 존재. 이건 나아가서는 영숙 씨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혐오 혹은 자기 비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실은 내 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걸 위해서
그때가 되면 저 혼자잖아요잖아. 벌써 그때가 걱정돼. 여기에서 이게 앞뒤의 말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나 혼자잖아요 라고 하면 걱정해 벌써. 아들이 떨어진 상황을 나는 벌써 이미 걱정하고 있어 실은. 이 말은 아들을 벌써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은 영숙 씨는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것, 이 아이와의 단절을 경험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멀리 살려고 하고 이런 게 이미 마음속에서 오르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저 쭈그려지고 한 살이라도 탱탱할 때 그렇게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아들과 독립하는 그런 거를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야. 아들이 벌써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던 이 아들이 떠나가는 그 상황이 벌써 두려운 거야. 그래서 분리불안이 있죠. 분리불안이 있지. 기본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애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특히나 영숙 씨와 순자 씨는 불안정 애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별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상처를 지금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얼마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상철 씨는 벌써 3년 이래서 뭐 결혼한 기간 그리고 헤어져 있던 기간 비슷해서 이분은 극복하려면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성숙하려면 성숙할 수 있고. 근데 영숙 씨는 지금 아니라고. 순자 씨는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영숙 씨는 내가 어쨌건 가정을 꾸렸을 거라고 생각한 이 남자가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버린다는 생각,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이 더 강화됐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인생에 대한 그런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 비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를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집착이 올라오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영숙 씨의 지금 상황도 좀 이해를 해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영숙 씨는 누군가랑 경쟁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해요. 어쨌건 누구라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독립적이기가 좀 힘들죠, 영숙 씨는. 나중에 이제 좀 괜찮아지겠죠. 지금은 어쨌건 이겨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영숙 씨는 영숙 씨 나름대로. 어쨌건 한 살이라도 탱탱할 때 아들과 분리되는 것을 대비해 놓는 거야. 벌써 보통 우리는 노후 뭐 걱정해요? 은퇴? 뭐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연금이 적을까?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영숙 씨는 아들과 멀리 살아서 아들과 독립된 관계가 됐을 때가 걱정돼. 그게 노후 대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 지금 영숙 씨 머릿속에 아들에 대한 집착이 제일 세단 얘기지. 왜? 내가 이 집착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남편이 나를 버린 가해자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에게 의지했던 마음까지 지금 전부 아들한테 때려 박아놨다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착. 이건 사랑하고는 조금 달라. 어쨌건 그렇죠.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죠. 스스로가 좀 성숙해지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영숙 씨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영숙님 나쁜 사람 같진 않아요. 나쁜 사람은 아니죠. 지금 영숙 씨가 마음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뭐 집착에 가까운 마음을 둘 수 있는 게 아들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떠나간 남편에 대한 이 피해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줬던 기대와 사랑을 전부 아들한테 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들한테 줘야 되는 게 50, 남편한테 주는 사랑이 50, 얘를 물론 이렇게 되진 않지만 근데 여기서 50까지 다 때려박아서 얘한테 100일 수밖에 없죠. 지금 영숙 씨 상황은. 부모와도 내가 어느 정도 또 막 그런 트러블이 있었었고, 아무튼 그래서 현재 자녀가 어린데 장거리 연애, 거리는 문제가 아닌 외적 요소일 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영숙 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쨌건 상대방의 자녀가 있어도 상관없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회장님도 괜찮다. 회장님하고 할아버지를 왜 구분했지? 나이가 많아도 회장님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그래서 영식 씨가 이제 웃죠. 상대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이혼 사유가 가장 중요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가 편집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꾸. 왜냐면 이런 걸 보면 영숙 씨는 지금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었고 그거를 언급했고 그 부분이 편집됐을 거란 얘기지. 그렇지 않고서 성격 차이를 이해를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귀책 사유가 이제 상대한테 대부분이 있을 거고. 영호 씨, 왜냐면 영호 씨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했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 거 극복을 하지 못했다? 극복하도록 노력해봐야죠. 왜? 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중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저런 가르치는 표현이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말을 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한 영호 씨와 이 뒤에서 그렇게 말할 뭐 영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 같이 들리지. 그건 너네들의 이혼 사유는 이해가 안 돼. 너네들은 노력했어야 되잖아. 이혼했으면 안 되지. 라는 말이잖아. 왜? 너네들 자식이 있잖아. 물론 영호 씨는 없었죠. 영호 씨는 없었지만. 이게 이제 영숙 씨가
자기의 삶이 워낙 기구했을 수도 있고 기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양쪽 어느 쪽이든 내가 느끼기엔 확실히 내 인생은 기구했고 내 인생은 가장 특별히 괴로웠으니 나의 이혼은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건 당연하고 선택지가 나는 없었어. 하지만 너네는 있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그런 선택지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 삶을 개선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죠. 내 삶은 선택지가 없었어. 하지만 너네는 있잖아. 너네는 노력해야지.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전혀 도움되는 사고방식은 아니지. 그게 물론 정도의 차도 있고 내가 정말로 피해자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성숙해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성장 마인드셋. 언제든 내가 사고방식에 따라서 내 인생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영숙 씨 얘기가 끝났습니다. 정숙 씨 나오니까 벌써 영철 씨 표정이 좋죠. 그리고 대구. 나이가 가장 많으세요.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리고 하던 일은 공공기관에서 거주. 퇴근을 잘 못하시나 봐요. 10년차 과장. 10년차 과장이면 공기업 10년차 과장이면 퇴근 잘할 것 같은데. 정숙님은 굉장히 말투나 이런 것도 무난해요. 어떤 이런 유머 감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유머조차도 상당히 무난한 유머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고 웨이트는 20살 때부터 골프, 다이빙, 그리고 물속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모든 걸 잊게 해주는 운동. 아무래도 이제 물속에선 그렇겠죠. 모든 감각들이 현실과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어떤 현실의 고통을 잊는데 상당히 좋은 취미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의 아픔을 이걸 이겼고 현재 자녀는 없고 그리고 영자 씨가 되게 구두도 좋아하시고 키도 크신데 선호하는 상대방 키는 이거는 지금 어떤 경쟁자로서 정숙 씨가 제거될 수 있는 질문이지 않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뭐 영자 씨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싶기도 하는데 왜냐면 정숙 씨가 키가 여기서 중간에 나왔나요? 170 넘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이 됐었는데 그리고 또 힐을 좋아한다고 하면 여자 키 170에 힐이 뭐 8cm만 돼도 남자가 그래도 한 185 정도 돼야 이게 맞잖아요. 180 막 이렇게 돼야.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뭐 영호나 광수, 상철 이 부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영자 씨가 지금 저거의 답변에 따라서 지금 그분들을 제낄 수가 있지 않나. 이제 정숙 언니는 영철 씨로 좀 굳혀주시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철 씨는 이제 뭐래도 좋죠. 그래서 힐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높은 힐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작아도 된다는 얘기죠. 일단 한번 선택한 것을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의지가 있는 사람. 근데 이제 그게 좀 잘못된 선택일 때 바꾸는 그런 그러니까 민첩함은 없을 수 있겠지. 그래서 처음에 발을 잘 디뎌야지. 정숙 씨는 처음에 발을 잘못 디뎌도 그냥 밀고 가는 이라고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정숙 씨가 생각했을 때 영철 씨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녀 유무에 대해서는 이제 자녀가 있다면 마음을 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편견을 깨부수러 온 곳이니 마음을 다 열도록 하겠다. 영철님 때문이죠. 장거리 연애는 미국까지 가능하다. 광수 씨가 이제 상철 씨한테 아싸 좋으시겠어 약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죠. 언제 이렇게 둘 사이 이렇게 라포가 쌓였지? 상철하고 광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순자 씨 94년생 29. 그러면 영숙 씨랑 3살 차이죠. 현재 거주지는 울산이고 인테리어 회사 운영 중. 이게 인테리어 회사 운영 중이라고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그 프로파일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의외인 면이 많았어. 여러분들도 그걸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결혼해서 아빠 카드를 쓴다는 것도 너무 의아한 부분이잖아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면 실은 회사 이거 털어내기 위해서도 법인카드를 쓰거나 그게 개인 사업이면 자기 카드로 돈을 자꾸 써야지. 뭐 용돈을 받을 때 받더라도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어떤 뭐 월세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받더라도 어쨌건 내 사업에 내 카드로 써야 그렇잖아요. 이게 개인 사업이면 법인카드는 없을 수 있죠. 자기 개인 카드가 결국 또 이 사업자 카드로 되면서 내가 그냥 쓰면 이게 나가는 거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아빠 카드로 썼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부터 이게 순자 씨가 하는 사업이 약간 가족 기업 같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있고 그 안에 인테리어 파트를 하나의 이제 개인 사업자로 떼어줘가지고 순자 씨가 경력을 유지될 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연계한 개인 사업자나 뭐 이렇게 회사를 내주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출산 후에 일을 쉬었다기에는 순자 씨가 나는 아빠에게 그렇게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었어요. 나는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출산 후에 일을 쉬면서 아빠 카드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디자인 회사여서 이쪽에 이제 딸한테 카드를 준 것도 실은 이제 아빠 회사 법인 카드를 딸에게 줘서 이쪽에 일종의 용역비처럼 주는 돈으로 이쪽의 회사의 돈을 털어내는, 그러니까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건 뭐 내가 잘 모르지만. 순자 씨 회사는 이제 개인 사업이고 아버지 회사도 개인 사업일 텐데 뭐 법인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가 근데 제가 실은 뭐 하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카드로 그냥 썼다면 그냥 단지 아버지 카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순자 씨 회사가 있어서 이쪽 회사에 이제 용역비처럼 순자 씨가 아버지 카드를 쓰고 다니는 거, 그러면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 카드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둘 사이에 관계가 있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빠 카드를 받은 건 아닐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순자 씨는 어쨌건 그 아버지 회사의 전담 용역 파트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거기서 디자인 파트일지 뭐 어떤 인테리어를 거기서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그런 생각은 들었고, 그래서 뭐 인테리어 회사 운영 중이고 그래서 직접 디자인한 인테리어 뭐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스케줄 조정에 용이한 편. 그리고 돌이 조금 지난 딸, 깜짝 놀라죠. 다들 좀 키워본 분들은 이제 아기라고 생각하고, 딸의 결혼만은 반대했던 부모님. 이게 제가 이제 부모님이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일단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 그 결부돼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족 기업 같이 운영되고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기도 한데, 딸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는 나한테 결혼하지 말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호적상으로 뭐 동생으로 올리거나 뭐 그러려고 했나? 물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딸한테 결혼은 하지 말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부모님인 거지. 그리고 부모님이 보는 건 물론 뭐 내 딸이 좀 풍족한 삶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반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부모가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물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 막 왔는데 막 온몸이 문신이야. 그러면 뭐 부모 입장에서는 좀 꺼려할 수는 있겠지만 결혼을 반대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이가 생겼는데. 그러면 실은 이 딸과 부모가 독립된 사이가 아니야. 지금 심리적으로. 이게 펑현님 도움 받고 계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순자님과 부모님의 관계는 부모님이 아직 순자님을 심리적으로 독립시키지 못했구나. 순자님이 독립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 딸이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고 내가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딸이니 정말 대단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남편이 논평이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아무리 논평이어도 임신을 했는데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거든요. 아이를 포기하자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아이는 키우되 결혼하지 말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한 논평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부모가 어떻게 알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기본적으로 부모가 알 수 있는 건 외모와 태도와 스펙이잖아. 그러면 외모와 태도 차원에서 결혼을 말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임신을 한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 스펙 부분이었을 텐데 스펙 때문에 이 딸이 결혼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딸과 부모님의 관계가 굉장히 깊게 이어져 있는 아직 성인으로서 독립되지 않은 관계가 아닐까. 그냥 저희가 생각해봤어요. 이혼한 지 3개월. 진짜 힘든 시기네요. 근데 이거는 실은 어떤 행복을 찾아서 나왔다기보다는 정말로 어떤 복수심을 위해서 나온 거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보통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과 내가 어떤 복수심 혹은 어떤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중에 뭐가 더 강하겠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보다 두려움을 피하는 것, 그리고 복수심, 이런 부정적인 것을 쫓아가는 마음이 훨씬 강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왜냐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안 죽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운 것을 피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게 자연계의 법칙이야. 내가 복수를 하지 않으면 제가 다른 어떤 나쁜 걸로 나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 있어. 이 사회에 불공정성이 생겨서 이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복수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강한 원동력이 돼요. 순자 씨가 여기 나온 건 그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도 존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나 이렇게 잘 사는 거 보여줄 수 있어. 네가 날 놓친 거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마음. 나 이렇게
너보다 더 행복하게 이렇게 잘난 스펙도 좋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도 있다 라는 거를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지.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좀 주저주저해요. 아, 이렇게 내가 행복일까? 아닐까? 망설인단 말이에요. 복수는 안 그래. 복수는 맹목적이 돼. 그냥 바로 질러버리는 게 복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수할 때 진짜로 복수에 불타면 거기에 대해서 뭐 주변 살피나요? 행복은 해도 주변 살펴요. 주변 보여. 그래서 한편으로 안쓰럽죠. 아이도 지금 12개월밖에 안 된 상황인데 실은 전 남편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었어도 전 남편을 내려놓고 이 아이와의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은 순자 씨는 정서적으로 조금 휴식이 필요하긴 해.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게 순자 씨의 머릿속에 전 남편이 굉장히 가득하죠. 순자 씨가 진정으로 전 남편을 내려놓으려면 전 남편이 나에게 주었던 어떤 부정적인 원동력조차도 벗어날 수 있어야 돼. 그것조차도 벗어날 수 있어야 실은 전 남편에게 그런 뭐 복수라면 복수인 거고 거기서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여전히 전 남편이 마음속에 강한 부분이나 어떤 행동에 동의를 만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지금 순자 씨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쨌든 어떤 사연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가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을 만나고 싶고요. 이 말은 뭐 그 전의 사람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일 수도 있고 순자 씨의 가족 자체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가정적인 집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긍정적이라서 긍정적인 분을 만나고 싶다. 자녀 유무는 상관없고. 근데 걱정은 진짜 많아요. 본의 아니게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 봐. 이런 생각은 그래도 좀 통찰이 있죠. 그래도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아이는 그냥 이쁘기만 한 존재일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짜증내고 아이를 자꾸 외면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서 이런 생각이 또 가능하겠죠. 아이를 안 키워봤다면 저런 생각을 못하는데 그래도 아이를 어쨌건 키워봤고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자꾸 후회하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이 차이는 원래 8살이었는데 여기 와서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 나이대가 좀 올라갔다. 순자 씨는 어쨌건 이번 회차는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영수 씨와 관계가 좀 생기겠죠. 뭐 그게 뭐 한번 생기려다가 안 생길 수 있겠지만 어쨌건 데이트도 하고 둘이서 서로가 좀 호감을 한 번은 확인하는 필요가 있겠죠. 울산에서 하고 있고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 된다고 하니까 물어볼 게 없다고. 이제 영자 씨네요. 영자 씨도 뭐 자기소개에서 나올 만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금요일에 이사했는데 자가 갖게 됐죠. 청약에 당첨돼서 자가 갖고 그리고 삼성전자 환경안전보건 어쨌건 뭐 삼성전자라는 거를 보면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는 게 결과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혼한 지는 4년 차.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살짝 이걸 이대로 말하는 게 약간 영숙 씨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영숙 씨가 살짝 좀 미안해하죠. 그러니까 영숙 씨가 이렇게 세게 말해도 그런 막 그 미안함이 없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세게 말하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막 말하고 좀 있는 척하고 똑똑한 척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좀 하고 그런 건 있어서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도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이제 이불킥하고 좀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 그 성격 차이라는 건 진짜로 여러 가지를 말하죠. 실은 성격 차이라는 게 결국 경제적으로도 연결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맛있는 거를 자꾸 먹고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도 한타 보면 넓게 보면 성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모으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거를 성격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서로가 이제 항상 이제 뭘 해야 될지 갖고 싸울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살짝 미안해합니다.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나 이렇게 혀를 빼꼼 내미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어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린 나이에는 확실히 조금 더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은 지금의 우리보다는 좀 더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7살 딸아이. 4년 전에 헤어졌으면 그때 이제 아이가 3살 때 헤어졌네요. 출근과 동시에 아이의 등원, 퇴근과 동시에 육아 반복. 영자 씨는 지금 부모님의 도움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못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게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순자 씨는 부모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영숙 씨도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긴 한데 영자 씨는 사업체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부모와 같이 살지 않을 가능성도 또 있죠. 이게 보통 육아야. 보통 아이를 키우면 평소 출근과 동시에 아이 등원하고 퇴근과 동시에 육아하고 그렇죠. 취미생활 이런 건 좀 하기 어려운데 아이와 캠핑이나 등산도 즐기는 뭐 많이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아이가 7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랑 이렇게 가가지고 놀고 그러면 재밌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아빠의 부재가 있으니까 영자 씨는 마음 한구석에 어떤 죄책감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조금 이른 나이에 아기를 낳게 됐는데 혼인신고 후 아이를 낳고 결혼식 못하고 헤어졌다. 결혼 못해본 결혼식의 로망을 잃어보고 싶은 소망. 아이를 사랑해주는 아빠. 그렇게 골랐죠. 뭐 영자 씨는 이제 오히려 뒤에서 이야기에서 많이 나와요. 오히려 영자 씨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영자 씨의 특성이 막 드러나진 않는데 뒤에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옥순 씨와의 대화에서 이미 져 있어. 이미 이제 패배 상태죠. 영자님 옥순 씨께 불쾌한 행동 말에 왜 옥순님은 반응이 없죠? 옥순님은 원래 그거를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 회피가 아니라 그건 좀 뒤에 바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옥순 씨 소개할 때 옥순 씨가 왜 영자 씨의 불편한 표현에 불편하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영자 씨가 옥순 씨를 공격한 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건 좀 뒤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만남 거리 아이와 떨어지기 힘드니까 장거리가 어려울 수 있죠. 자차로 2시간. 그래서 자차로 2시간이 웬만큼 다 가잖아요. 그 안팎이었으면 좋겠다. 나이차도 마지노선을 높였죠. 자꾸 광수 씨는 상철 씨를 걸고 넘어가. 이게 같은 나이니까 좀 그렇긴 하겠죠. 옥순 씨가 영자님이 사실 제일 모든 면에서 현실적인 소개였던 것 같아요. 영자님이 현실적인 소개였고 나름 되게 여러모로 다 갖춘 면이 있죠. 그리고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고 되게 열심히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건 옥순 씨가 잠시만요 해가지고 뭐 공연을 하나? 아니면 어떤 미술을 보여주려고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면사포를 면사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바로 이런 태도 나오죠. 주변에서 이제 공주네. 지금 영숙 씨의 이 자세와 이 표정이 그 같은 동성들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이잖아요. 실은 저 옥순 씨의 저런 표현을 보면 이제 특히나 같은 여자들이 봤을 때 더더욱 더 그럴 것 같은데 무리해서 배척 대상이 될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누군가는 밉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약간 저런 것들을 거슬려 하는 언니 눈에 딱 걸리면 이제 굉장히 그 무리에서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걸 보면 옥순 씨가 사회생활을 안 해봤거나 항상 보호받거나 안전한 어쩌면 아예 그냥 굉장히 다른 수준의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겠죠. 정말로 이렇게 그런 수준의 삶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이게 이걸 웃기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동성이 보면 타겟으로 돼버릴 수 있지. 쟤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쵸? 공주네 이거는 비꼬는 말이거든. 그래서 지금 영숙님은 살짝 비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잘못 찾으면 왕따가 될 수도 있을 행동이죠. 그러니까 저 행동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 저 행동 자체를 남자들은 되게 좋게 봤어요. 지금 여기서 남자 출연자들은 좋게 봤는데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호불호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여성 무리에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조심해야 됐을 행동이었을 것 같긴 해. 저 행동을 안 했을 것 같긴 해. 이렇게 뭐랄까 이런 동성 집단에 오래 있었던 남자들도 동성 집단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약간 옥순 씨가 여성 집단의 경험은 없구나. 물론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겠지. 왕따 까밀 수 있으면 왕따 시키면 어린 거죠. 유치하고.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렇게 또 유치한 인간들이 어디에 껴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는 거지. 그래서 저런 것들을 왕따 시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을 조심하기 때문에 옥순 씨의 나이가 되면 저런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옥순 씨는 그런 왕따를 당한 경험이나 이제 그런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건 여자 무리에 잘 없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을 수 있겠죠. 저게 이제 정말로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해맑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또 쟤 혼자 이렇게 튀려고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또 쫙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이제 어디 가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림을 보는 건가. 실은 이 표현도 누군가가 다른 여자 출연자 중에 누군가가 들었을 때 저 표현도 옥순 씨를 미워할 수 있는 표현이 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옥순 씨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로 뭔가 장기 자랑을 하거나 저게 이제 무슨 그림하고 연결이 있거나 이제 그런 모르는데 그냥 단지 이쁘려고 했다 이러면 이제 타겟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짝을 만나보겠다는 다짐을 이 면사포에 담아라고. 그래서 88년생. 2살 많네요. 그 영숙 씨보다. 그래서 사는 곳은 서울이고 서양화가. 미술대전에서는 2번 수상했고. 그래서 28살에 뭐 수상 경력으로 최연소 교수가 됐다. 뭐 수상 경력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초빙하는 학교가 있죠. 그게 이제 꼭 정교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3번째 만남에 결혼했다. 3번 만에 결혼, 1달 반 결혼 생활. 진짜 너무 빠르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 35, 실제로 우리 나이로는 이제 37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30살에 결혼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인 생활을 한 거죠. 오랫동안 혼자인 생활을 하고 이제 옥순 씨는 옥순 씨 나름대로 이게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보는 거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옥순 씨의 어떤 일상을 보면 이분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호기심도 있고 나를 이쁘게 바라봐주는 사람도 물론 고맙고 좋은데 그렇다고 내가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내가 채워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재력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명성 뭐 이런 걸 막 엄청 따지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분이 추구하는 건 여기서 뒤에서 나와. 요리도 좋아하고 뭐 드라이브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죠. 불같은 사랑에 빠지게 한 매력. 이상형이 어떤 똑똑한 남자. 그러니까 내가 좀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똑똑함만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외적으로도 미인이고 뭐 돈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화가로서도 좋은 커리어를 쌓고 있고 그러니까 실은 이게 이 전기수의 옥수님도 약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전문 아니었지만 전기수의 옥수님도 약간 지적인 사람으로 나의 이런 독립성과 이런 게 해서 좀 자신의 부족함을 좀 채우려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상형을 그렇게 잡았는데 근데 그거는 생각해보면 어쨌건 옥순 씨의 삶은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진 않아. 이미 내 삶이 뭐 딱히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굳이 만난다면 뭐 좀 똑똑한 정도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있거나 내가 막 그 어떤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뭐 아이를 키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옥순 씨 자체가 어떤 그렇게 막 욕망이 큰 것도 아니고 뭐 의지할 존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도 그만. 약간 인생은 호기심, 인생은 재밌어. 꼭 결혼해도 재밌으려나? 뭐 나를 사랑해주면 이뻐해주면 좋아. 뭐 나를 사랑해주면 이쁘다고 하겠지. 그냥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결핍이 너무 없고 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게 좋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은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결혼에 절실함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물론 내가 잘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옥수님이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옥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봅시다. 옥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옥수님은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그때 어떤 방향으로 다른 모습을 보일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해요. 왜냐면 옥순 씨가 이제 영숙 씨랑 얘기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이제 좀 텐션이 떨어지면 다른 모습,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올까봐 나는 그런 술자리에서 피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텐션을 높게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이렇게 발랄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그러면 옥순 씨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옥순 씨가 말하는 그런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의 모습은 어떻지? 이 솔로나라는 굉장히 가혹한 곳인데 그러면 그 모습이 나오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인터랙션을 보이진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옥순 씨의 전부는 아닐 것 같다. 물론 굉장히 이제 호기심 있고 어떤 결핍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상의 조건은 칭찬한다. 이 얘기를 대놓고 했어. 하지 말지. 나를 칭찬하면 갑자기 마음에 훅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칭찬에 약하다. 그러면 되게 결핍 없이 자랐지만 칭찬을 많이 해주지 않는 부모. 그래서 옥순 씨 인생의 결핍은 딱 2개가 아니었나?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것과 부모의 칭찬을 마음껏 받지 못한 그런 엄격한 부모? 그건가? 굉장히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준 부모지만 또 막 살갑게 칭찬해주지 않은 아빠? 뭐 그냥 그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뭐 그게 뭐 꼭 맞다고는 아니어도 옥순 씨가 가진 결핍을 뭐 다른 게 다 남들이 봤을 때도 다 채워진 사람이지만 그 2개가 딱 가진 결핍인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과 사랑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100이라면 내가 100명한테 인기를 얻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한 명당 1씩 얻어서 100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한 명한테 내가 1의 연기를 얻었을 때 1의 회복 그 마음의 효용을 얻어.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100을 얻어. 근데 그게 100명이 됐을 때 실은 한 명당 효용이 점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일 때는 하나인데 한 명한테 하나의 사랑을 받아도 100명이 되면 안 채워지는 게 있어요. 점점점 줄어들거든, 한 개 효용이. 그래서 한 70에서 수렴해버려. 그러면 내 인생은 30이 공허한 상태로 남는 거야. 그 칭찬의 공허함이 30의 공허함으로 계속 유지된 그런 성격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어쨌건 하나의 유추예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가진 그냥 기본적으로 만족되지 못한 결핍,
많은 사람에게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게 어느 정도 30의 공허함이 있는 상태까지는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또 바라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자상가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남들의 선망에 대해서 부럽지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고 부모의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해서 우리가 성인이 됐으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아내의 남편의 사랑이 100이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모의 사랑을 바란다고, 부모의 칭찬을 바란다고. 근데 부모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다른 데서 막 칭찬을 받고 선망을 받아봤자 결국 채우지 않는 공허함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런 표현들을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외모가 이쁨으로써 부모가 나를 특별히 이뻐해줬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나의 굉장히 높은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봅시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케이스들이 있고 두 케이스 다 옥순 씨처럼 태도가 나올 수는 있는데 만약 전자 쪽의 케이스면 옥순 씨가 그 나중에 어떤 텐션이 떨어지거나 부정적인 게 나왔을 때 차이가 나요. 이게 긍정적일 땐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게 됐을 때 앞에 전자 쪽, 이게 공허함에서 나오는 거라면 조금 더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폐쇄적인 부분이 나오고 뒤쪽 이 사랑받아서 만약 그런 거라면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잘 못할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얘기야.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태도에서는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쨌건 그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순 씨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를 한번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만약 상대방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랬더니 대학원 때 보육사 자격증도 땄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아이를 좋아하는 것보다 어쨌건 한 차원 높은 거죠. 게임으로 따지면 모드 개발자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건 뭐 그 정도까지는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보육사 자격증 딴 거. 그래서 어쨌건 열심히 살았어요, 옥수님. 이혼 후에 자녀가 있는 이성도 만나봤다. 장거리 해외여도 상관없어요. 과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숙님. 현숙 씨 32살. 현숙 씨가 생각보다 어리죠? 영숙 씨랑 동갑이에요. 나는 현숙 씨가 전철을 처음 타봤다고 그래서 그날 이제 프로파일을 할 때는 약간 집에만 있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전라북도 전주여가지고 이게 전철이 없어서 전철을 처음 타보셨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직업은 방사선사. 방사선사가 대학병원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대학병원에 있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뭐 벌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게 조금 수준을 조금 떨어뜨려야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직이 어느 정도 수월한 그런 직종으로 알고 있어요. 한 달이 건너서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좀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호사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맞추셨네요. 비슷하게. 물론 간호사와 방사선사는 좀 많이 다르지만 제가 가장 아이를 일찍 낳았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가장 일찍 낳았다. 20살 대학생 때. 어렸네요 진짜. 대학생 때 아기가 생겨서 21살에 출산. 그러니까 정말로 어린 나이에 갓 성인이 되자마자 한 실수를 그래도 책임을 지고 잘 키워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순자님이 좀 비슷한 느낌을 갖겠죠. 아, 지금 내 상황을 겪었구나라고. 근데 많이 다를 거예요. 24살에 이혼해서 그 후로 쭉 만난 적 없는 전 남편. 그 후로 쭉 만난 적 없는 전 남편이라는 거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지.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떤 면접 교섭권이나 이런 거 그냥 없이 양육비 그냥 없이 인생에서 지워버린 거죠. 뭐 그게 가능하다는 건 그 남자가 어떤 기본적으로 부성애가 없는 거지. 아무리 아내가 밉고 그래도 저렇게 선택한다는 거는 좀 너무 슬픈 일이지. 헤어졌을 때 남편이 직장인이 아니라 생각이 없었을 수도요. 남편이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양육비를 정산하기도 애매했을 거고 아무리 뭐 최소로 정산해서 뭐 그걸 매 2주에 한 번씩 내 애를 데려다가 이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더 안 좋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 결혼 생활 동안 지금 대학생이기도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현숙님이나 딸이나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있겠죠. 그 딸도 엄마가 약간 물론 엄마가 친구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같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 처지잖아요. 물론 나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14살의 입장에서는 우리 14살 때 기억하잖아요. 우리 14살 때 다 큰 줄 알았잖아. 이제 엄마랑 나랑 이제 좀 같이 이제 인생 나이 들어가는 나이지 뭐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엄마를 많이 이해하겠죠. 물론 약간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많이 돕고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떨리니까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자녀가 없어도 괜찮은지. 없어도 괜찮은지라는 표현을 했지만 아이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왔다. 그러니까 없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없으면 더 좋겠다. 지금 아이가 14살이면 엄마 상황이나 새아빠 남자친구의 이런 인지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 자녀가 새로운 시작을 하러 온 걸 아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빠의 존재에 대해 인지를 못할 때 어린 나이에 헤어졌다. 그 상황에서 계속 아빠의 부재가 있었고 그 후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싱글이었다. 연애를 그러니까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랑 같이 셋이서도 만났고라고 이거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혼을 한 입장에서는 어쨌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그 관계를 키워갈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아이랑 같이 어느 순간 만나야 되는 순간도 있겠지. 그 연애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 아이랑 같이 셋이 노는 거 아니고 결혼할 정도가 되면 또 아이랑 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이제 아이랑 만났다는 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같이 어울렸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결혼할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됐었겠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거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춘기의 아들들이 좀 있죠. 사춘기 아들들인 예를 들어서 이제 편모 슬아의 사춘기 아들은 실은 엄마가 이제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한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상처를 더 심하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또 부모가 잘 해야죠. 이런 경우는 이제 딸 쪽이 조금 더 수용 범위가 좀 넓은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딸도 충격으로 물론 받아들이지만 성인이 되면 좀 낫지만 성인이 돼서도 충격이고 성인이 되면 이제 유산 분배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죠. 엄마가 재혼을 하거나 뭐 아빠가 재혼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유산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갖고 얘기하죠. 사춘기 때는 이제 엄마를 뺏기는 거 뭐 우리 엄마의 자리를 뺏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제 그렇게 사고는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내가 사랑한 부모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 일을 다니다가도 우리 사장이 팀장을 갈아치웠어. 예를 들어서 팀장이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위로 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일단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제 팀장이 회장이랑 싸우고 회사를 나갔어도 그 회장에 대한 원망이 있잖아요. 우리 팀장이 일 잘했는데, 우리 사랑했는데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확실한 건 그 아들일 때 엄마의 재혼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좀 더 봐야죠. 다들 평일에 일하니까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하는 게 저는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뭐 14살이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만남이 잘 이루어질지 이직은 가능한지 직장에 자리 잡은 지 꽤 돼서 타지 생활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 자리 잡은 지 꽤 돼서 연봉이 좀 세요. 연봉이 좀 돼요. 이직하면 연봉이 낮아져요. 그래서 연봉이 낮아지면 이제 여러모로 좀 그렇죠. 그래서 타지 생활을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물론 이게 꼭 연봉만을 떠나서 그래도 자기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 또 친정하고 좀 멀어지는 얘기도 하고 지금 친정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또 좀 걱정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면 어쨌건 호봉이나 연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타지 생활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포기해야 되니까 조금 손해가 있죠. 여러 가지 그 인생 설계에 있어서. 그래서 어쨌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오늘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영숙님이 이렇게 자기 실수를 고백하거든요. 이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영숙님이 어떤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바로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내가 미안한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영숙 씨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이죠. 이건 정말 영숙 씨가 이런 어떤 불안정한 시기를 잘 거치면 다시 좀 이런 게 성숙한 계기가 돼서 원래 영숙 씨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솔로나라의 취향과 이 아이를 육아하는 동안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지금은 영숙 씨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공격적인 부분을 분명히 띠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분명히 어떤 솔로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영숙님 삶에는 좋은 영향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건 이건 말실수는 맞죠. 말실수는 맞고 그리고 여기서 영자님이 상처를 받았어. 확실히. 왜냐면 성격 차이로 이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던 거 내가 이렇게 영자님도 그랬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영우님도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상처 드리는 말에서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과를 정말 제대로 했어. 내가 내 뜻은 그런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 이런 건 영숙님의 장점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제가 바꾸게 된 계기 같아요. 근데 영자님이 맘 상했어. 영자님이 아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좀 하면서 아까 분명히 나도 불편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자님이 마음이 좀 안 상했으면 아예 괜찮아요. 아니 좀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아. 아까 이렇게까지 좋았을 텐데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영자님도 마음이 상했다가 그래도 영숙님이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좀 마음이 풀리지 않았나. 그래서 영숙님도 말을 하고 나서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 좀 실수를 했다. 영숙님이 시간을 주면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뭐 반성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영숙님이 어떤 감정에 치우치고 계속 말이 오고 가고 이러면 약간 자기도 모르게 조금 선을 넘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또 치 받으면 거기서 이제 싸움이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약간 너 나 무시하냐?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물론 무시하냐는 표현을 쓰진 않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나보다 강하지 않고 나에게 무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영숙님은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숙님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누가 나를 피해 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지금 더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또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민감하죠. 주변에 민감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정숙님은 비슷해요. 그대로. 영철님이죠. 영철님 비슷하다. 근데 애매해서. 순자 씨는 영수가 깜빡깜빡하고 있었는데 장거리 안 된다고 해서 하지만 순자 씨한테도 선택지가 그렇게 넓진 않으니까 영수 씨는 서울 사는 옥순 씨 지금 생각하고 있죠. 현숙 씨는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2명밖에 없는데 영식님이 4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사람 기억이 이래요. 지금 현숙님이 영식님 연맥이려고 3명이라고 했는데 4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게 사람 기억이 충격 먹는 거예요. 나 2명인데 나보다 많네? 이게 감정적으로 충격 먹은 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맞네? 이 감정은 남은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왜곡되는 거예요. 감정이 더 깊게 남아있으니까. 많은 정도야? 그럼 많으면 4명쯤 되겠지. 이렇게 기억이 감정에 맞춰서 왜곡되는 거야. 일부러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래. 우리 사람의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만큼 충격을 먹은 거지. 현숙 씨가. 3명? 이렇게 많아. 충격. 근데 이제 영식 씨가 이런 프로를 좀 보고 나온 것 같아요. 4명은 너무 많지. 4명이면 뭐 거의 다잖아. 이제 이런 프로를 나오고 오면서 이제 나도 이제 좀 어떻게 해봐야지 생각했는데 실은 영식 씨 마음속에 현숙 씨밖에 없었는데 셋이랑 넷 좀 많이 다르죠. 6명 중에 셋은 그래도 절반인데 넷은 대부분이잖아. 절반과 대부분은 큰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게 2명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식 씨 캐릭터에. 그래서 어쨌건 현숙님은 놀랬다. 난 2명밖에 없는데. 근데 실은 현숙님의 마음속에 영식님이 지금 크긴 해도 영식과 영호가 한 이쯤 있죠. 근데 영식님의 마음에 아무리 3명이라고 해도 현숙이 여기 있고 나머지가 이제 밑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현숙님이 그걸 알면 영식 씨에게 전혀 서운하지 않을 텐데 그게 이제 현숙 씨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을 먹었죠. 거의 한 명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니까 그 현숙을 향한 마음의 지분으로는 현숙이 영식 씨를 보는 지분이 한 60이라고 하면 영식 씨가 현숙을 보는 지분은 한 80에서 90 정도였을 텐데 그걸 알았다라면 현숙 씨가 전혀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2명도 거의 1명은 영식님이 원픽이다. 오히려 근데 영식님은 현숙님밖에 없기 때문에 1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3명이라고 말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진짜로 2명이었으면 2명이라고 말했을 텐데 이게 1명이 너무 크니까 1명이라고 말하면 상대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솔로 나라에서 할 짓이 아니라고 패널들도 그러잖아요. 1명이라고 하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3명이라고 말한 게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희한한 게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마음이 바뀐다. 가장 많이 마음이 바뀌는 게 이제 영숙 씨죠. 그래서 영숙 씨.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자녀가 많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죠. 남자 쪽에서는 4분 다 자녀가 있고 맞네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여자 쪽은 4명이 자녀가 있고 이 남자 쪽은 지금 3명이 자녀가 있는 거네요. 비슷하네요. 그리고 현숙님은 지금 영식님 머릿속에 현숙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차라리 어릴 때 내가 양육하면서 진짜 아빠처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안 묻는 거니 또 모르지 라고 하면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 이 걱정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되고 그 걱정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남자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닌 건 아는데 내 딸이 어쨌건 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내 딸을 키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딸 입장에서는 또 낯선 남자가 한 집에 산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이거는 정말 그 딸 가진 부모 엄마 입장에서 남자랑 재혼을 한다는 거는
진짜 조심스러운 일이지. 걱정될 수 있고. 그래서 영식 씨 입장에서도 실은 그 딸이 14살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14살짜리 딸을 내 친딸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건 진짜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지. 정말 예를 들어서 내 그냥 친딸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느 정도 터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음흉하게 만지는 그런 거 말고 이게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몸싸움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14살에 처음 봤어. 그러면 실은 그런 막 몸싸움을 어떻게 해. 자기 자식도 물론 14살이면 좀 그러긴 힘들 수 있지만 그렇지 조카랑 산다는 느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짜 조심을 많이 해야죠. 이게 약간 상상이 안 가지.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큰일 나지. 큰일 나고 그게 이제 내 입장에서 친해지려고 장난친다고 해도 얘는 또 사춘기의 아이가 또 낯선 남자를 가까이 오는 것 자체도 실은 공포감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영식 씨 입장이어도 정말 저 부분이 상상이 안 될 것 같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까 새엄마가 아이들을 혼내는 것도 실은 굉장히 문제지만 새아빠가 딸을 혼낸다고? 이거는 진짜 위험한 일이야. 그렇잖아도 남자가 주는 그 물리적인 공포가 있는데 그치 엄마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아저씨지. 그래서 영식님의 마음은 이해가 내가 이 아이를 과연 혼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이 부부 입장에서는 어쨌건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부모로서의 훈육이 필요해.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지. 오히려 엄마는 아이들을 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가 혼내면 이건 진짜 사이가 멀어질 수 있을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인자한 아버지 신뢰를 주는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참 어려운 일이죠. 정말 넘어서야 될 게 많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솔로 나라를 볼 때 이런 생각까지 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결혼 생활을 경험해보고 이제 아이를 키워보고 이런 분들은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이제 아 영식님의 생각을 하면서 그치 상상이 안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잘 지내는 케이스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자녀가 있는 집에 새 아빠가 들어온 경우에 그분이 워낙 인자하시고 그냥 모든 걸 얘기해도 허허하면서 거의 한 5년을 이렇게 같이 사신 분 사연을 들었는데 그 아빠라고 부르진 않는데요. 아저씨라고 여전히 불러. 그런데 굉장히 사이가 좋죠.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아빠라고 불리길 기대하면 그건 욕심이지.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영식 씨의 이 고민이 이게 그냥 결혼을 안 한 입장에서 보면 아 뭐 저런 걸 고민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굉장히 큰 고민일 수 있다. 차라리 정숙님이 자녀가 있었으면 영철님의 말을 좀 더 이해할 수는 있었겠지. 그래서 다가가기가 좀 더 쉬웠을 거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봤을 때 바로 양옆에 애들이 있어. 그렇지. 아들들이.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영철 씨가 근데 그렇게 말하긴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수 씨가 딱 말을 해요. 왜냐면 아까 질문했을 때 자식이 우선이잖아요. 광수 씨도 이게 이제 아이를 안 키운 입장에서는 아, 왜 그렇게 말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거죠. 자식이 우선으로 보였다라고. 근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자식이 우선인 게 당연한데? 이렇게 되는 거고. 약간 틈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건 변할 수 없다. 자식을 등져가면서까지 여자를 만나야 한다면 이제 평생 혼자 살겠다. 이럴수록 이제 태국 여자친구가 참 결혼 전이었나 싶기도 하고. 정숙 씨도 이제 심란하게 마찬가지지. 애들이 싫다고 하면 자기가 아무리 좋아도 싫다고 이제 그렇게 말이 서운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도 지금 아이를 키워본 사람과 안 키워본 사람이 갈려요. 영숙님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나요? 좀 피곤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숙님이 그건 맞는 말이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맞는 말이라고 해요. 난 내가 양육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정숙님은 그 말에 대해서 어쨌건 좀 냉정하다고 느낄 수 있죠. 현숙님은 멋있다고 느끼고 여기서도 이제 갈리는 거죠. 영자님이 뭐라고 생각할지가 궁금한데. 그래서 만약에 애들이 싫어하더라도 최대한 내가 노력해보겠다. 이런 옵션 하나 없이 아이들이 싫다면 본인도 싫다. 이게 정숙님의 말이 100번 옳거든요.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노력해보겠다는 자세가 전 항상 좋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얘네를 바꾸는 건 실은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어. 그게 이제 부모가 가지는 걱정이다 보니까 아마 영철 씨도 그렇게 말했고 현숙 씨도 그거를 알고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냥 어른의 관계라면 내가 노력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반대. 내가 노력해보겠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 단절하고 내가 너라 사랑을 만들겠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부모들 관계를 회복할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이들은 좀 달라. 아이랑 단절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아이들은 또 부모에게 뭐 반항을 하고 어쩐다 해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그 인생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런 걸 하기가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정숙 씨가 이해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현숙 씨는 아는 거고. 그래서 정숙 씨는 근데 당연히 이게 서운한 거고 얘기는 이제 앞에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선택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늘 데이트 신청은 남자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페이크였어. 선택은 여자가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